네, 이 따끈따끈한 원고가 2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2초 전에 원고가 들어와서 자, 강현희 기자. 예? 지난 시간에 소개한 기업들이 요새 아주 꿈틀꿈틀 잘 오르고 네네. 있네요. 예. 네. 지난주에 실리콘 화일인가요? 실리콘 화일하고 KMW를 네.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주 전에. 네, 2주 전에 이제 와. 3분기 때 실적 공시하기 전에 이제 미리 취재한 내용들을 그 방송을 통해서 따끈따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야. 2주 사이에 그 KMW 오늘도 폭등을 하고 있고요. 오. 실리콘 화일도 좀 잘 한 20% 이상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와, KMW, 실리콘 화일. 강연혜 기자는 참 이 방송 마인드가 돼 있는 게 취재하다가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방송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도 아주 잘 오르고 끝내주게 참 고맙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이 강연혜 기자의 이 방송을 참 눈여겨보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은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도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2주 전에 이어서 이제 2주 전에 이제 호실적을 낸 그런 3분기 때 호실적을 낸 기업들을 그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그만큼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흑자 전환,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일군 기업을 그 공시 이전에 조금 미리 두 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흑자 전환한 기업들. 예. 야, 이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면. 자, 예. 어떤 기업들인지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그 DMS입니다. DMS. 네. 와. 이 회사가 그동안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해당 분기 실적을 다뤄왔고요. 이번에도 그 분기 보고서 이제 마감일인 그 15일에 공시 통해서 그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실적이 자신 없는 기업들이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많이 공개를 하는데요. 근데 그 예외인 경우가 이제 그 IR이나 PR 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B2B 기업들이 또 이렇게 분기 맞아요. 마감 때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DMS도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번 그 3분기 그 예외적인 것이 올해 들어 처음 분기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3분기 한 20억에서 30억 가량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매출은 그 200억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0% 안팎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참 대단하고 DMS 하면 제 기억으로는 키코 예,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좀 이제 예. 상당히 많이 그 힘들었던 네. 그런 회사로 LCD 장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와 3분기에 대단하군요. 기어이 흑자를 냈네요. 예. 와 어떻게 이런 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되는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좋습니다. 네네. DMS가 이제 세정 장비, 현상 장비, 그리고 식각 장비 등 LCD 장비에서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한창 5, 6년 사이에는 정말 매출도 많고 또 영업이익률도 뭐 20% 안팎으로 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LCD 시장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장기 때는 한창 신증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데 성숙기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신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보안 투자, 기존에 있던 그 낙후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투자 그리고 또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장비 기업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올해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그 1, 2위 그 글로벌 그 LCD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협력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DMS가 그 대표적이고 1분기 때 그 151억의 그 영업 손실 그리고 2분기 때 59억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참 큰 폭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 조직 개편 이런 그 계열사 매각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예. DMS가 이제 3분기 때 그 주목할 만한 내용이 2분기 때 그 매출이 276억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때는 한 240억에서 250억 사이
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은 오히려 2분기 비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2분기 때는 59억이라는 영업 손실을 냈고 3분기 때는 그 24, 5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이유가 그 사이에 좀 강도 높은 그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사업부가 기존에 세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 이 세 군데에서 개발, 그 생산, 영업 이런 파트를 각각 뒀었는데요. 이 모든 그 사업부를 통폐합했습니다. 그 사업부 자체의 구분 없이 지금 개발, 생산, 영업 이 세 개 파트로 딱 나누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한 30%에서 40% 정도의 인력이 감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우리 그러면서 강경영 기자, 참 이런 현장의 얘기들을 다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는군요. DMS의 그 재무 및 IR 담당자 같아요. IR 책임자 같습니다. 회사의 얘기들을 다 이렇게 현금을 그래서 좀 많이 좀 확보를 했나요? 어느 정도나 좀? 그래서 그 현금은 일단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 고정비를 줄이면서 그래서 적게 매출을 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3분기부터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또 그 비주력 계열사들을 지금 매각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군요. 지난 9월에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난 7월에 포인트 엔지니어링, 지난 5월에 EDA 솔라와 관천에너지 등을 차례로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40억 가량의 그 현금을 확보를 했고요. 이 현금을 대부분 차입금을 빚부터 갚자. 차입금을 갚는데 이제 활용을 해서 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100% 중반, 100%대 중반이었던 그 부채 비율을 그 다음 달이죠. 연말까지 100% 초반으로 낮춘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희소식이 전해졌네요. 방송 시간이 무려 4분 늘어났습니다. 강경영 기자.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32분에 끝납니다. 네네. 와, 이 4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입니다. 저 알고 있었는데 방금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140억 원의 현금 빚부터 갚겠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도 다 팔고 인원도 많이 줄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일단 4분 늘어났으니까 좀 부연 설명. 부연 설명하시죠. DMS는 6월에 그렇게 좀 파격적인 그런 인력 감축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기업들의 좀 그 파급 영향이 있었습니다. 주성도 지난달까지 한 40% 가량의 인력을 감축을 했죠. 오히려 DMS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3분기까지도 그 적자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차라리 DMS는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좀 적자 폭도 줄이고 좀 재무 구조를 조금이라도 안정화할 수 있었는데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주성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래산업의 경우에도 좀 아픔이 있습니다만 대주주가 그렇죠. 다 털고 나갔죠. 털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워낙 그 주가가 폭등했는데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그 어떤 자구책으로 대주주가 매각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거든요. 이게 처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한 그 40% 정도의 인력이 감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래산업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주가의 변동으로 자연스럽게 인력이 감축이 된 그런 효과였죠. 그런 일이 있군요. 이건 나중에 강경영 기자가 나중에 책 쓸 때 그런 데다가 넣으면은 참 재밌는 하나의 그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좀 DMS 주목할 사업 내용 짧게 하고 그 다음 기업으로 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4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하면 또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DMS 끝내시고 이제 다음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이제 오디오 반도체 상장사 이제 네오피델리티입니다. 네오피델리티. 우리 강경영 기자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 아직 그 공개하지 않은 기업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 확실히 취재가 된 기업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몇 달 전에 다뤘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합니다. 네오피델리티 흑자 전환 소식에 주가가 야금야금. 네. 네오피델리티가 이제 지난 2분기 때 그 5억 적자를 봤었는데요. 그 이번에는 9억 내지 10억 정도 그 영업 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네오피델리티가 이제 3분기에 이제 수익성이 그 개선된 이유는 그 주요 고객사인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이제 글로벌 TV 시장에서 많이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모두 그 지난 3분기 때 호실적을 냈죠. LG도 그 많이 안 좋을 걸로 알았는데 호실적을 낸 이유가 TV를 많이 파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네오피델리티가 이 삼성과 LG의 그 오디오 반도체, 그러니까 그 오디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디지털 오디오 앰프라는 반도체를 이제 삼성과 LG에 각각 50%씩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LG가 TV를 많이 팔수록 네오피델리티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오피델리티가 2분기 때 129억으로 기록을 합니다. 매출이. 네. 3분기 때는 140억 안팎으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잠깐만요.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123억이었고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저기 매출액을 제가 저렇게 한 이유가 이제 공시에 걸리기 때문에 아니 예. 위아래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더 작아야 하잖아요. 바뀌었네요. 네,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세상사가 하도 혼탁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뀌는 거야.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아시겠죠. 시청자분들은. 네. 근데 이 주목해야 될 게 네오피델리티는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아주 소형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소형 상장사가 흑자 전환되고 막 하면서 뭔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TV가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특정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이것도 진짜 책의 하나의 소재가 되겠네요. 세계 1위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되는. 책 쓰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뭐 4,500억으로 올라가면 참. 4,500억도 뭐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앰프칩 점유율이 50%다. 네, 각각 50%씩 점유하고 업계 있습니다. 1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시장 가치가 적더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을 옮긴다. 이 얘기는 또 뭔가요? 그 이제 팹리스 기업,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은 반도체 개발만 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깁니다. 파운드리에서. 근데 네오피델리티가 원래 중국의 그 SMIC에서 이 파운드리 그 반도체 생산을 하다가 지난 2월에 그 이스라엘 타워 재즈로 옮겼습니다. 좀 더 첨단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옮겼는데 보통 이 생산의 3, 4개월 정도까지는 그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에 반대가 되는 그 수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그 생산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3분기 때 그 매출도 증가했지만 그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수율이 좋아졌군요. 생산 수율이 좋아지고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그쪽 생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이번에 그 흑자 전환의 그 요인입니다. 우리 강경인 기자 진짜 인기가 좋아요. 지금 막 주가가 9%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오피델리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얘기가 되잖아요. 2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파운드리도 이스라엘로 옮기면서 이제 수율까지 좋아지고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TV 1, 2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하게 거기에 특정 제품을 50%나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오피델리티 분기 보고서 통해서 중국 그 현지법인 설립 계획도 조용히 보도하지 않고 그냥 그 분기 보고서에 넣을 예정인데 해외 진출.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그 사업 다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이게? 그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걸 보시고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디지털 오디오 앰프가 거의 100% 가까이 매출이 있었다면 새로운 제품군으로 이제 중국 쪽에 타깃으로 좀 시작을 하는 것도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도할 수 있을지는 그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그 고객사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객사 문제. 그 분기 보고서를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이 중국에 진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야심차게 벌인다.
상당히 얘기가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보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기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을 겁니다. 15일에 참조해 주시면 15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상한가를 가고 있네요. 네, 상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 중국 얘기가 또 먹히나요? 중국 얘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소형주네요. 그죠? 예, 네. 주가가 시총이 너무 낮았죠. 네, 그간에 너무 작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현지 법인 중국에서 뭔가 사업 다각화를 하는데 그게 얘기가 되더라.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진짜 좀 네. 귀가 솔깃하네요. 그죠? 네, 네. 중국에서 시가총 200억짜리가 뭔가 얘기되는 거를 벌인다. 네. 이거는 네. 기사화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재미난 얘기다. 네, 분기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강경래 기자.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DMS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죠? 예. 요새? 근데 너무 LCD 장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요새 좋다고 막 지금 네. 이제 이구동성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예. 예.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그런 제품, 모바일 위주로 이제 그 제품군은 이제 프로덕트 믹스는 있지만 신증설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장비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MS 네. 그래도 키코로 정말 회사가 휘청휘청했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 강연희 기자 출입하는 업계에 네. 구조조정 바람이 진짜 나름대로 조용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 올라서 구조조정되기도 하고 인원이 줄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미래는- 자, 강연희 기자와 함께 예. 네, 탐험 시간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